가면 길이 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전문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조성됩니다. 갈수록 쇠락해가는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놨는데요. 핵심은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입니다. 권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대구 동성로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임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잇따라 들어서 있는 건물 6채가 수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란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 골목골목 자리 잡은 30년 맛집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성로 바닥에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젊은이들 강장이 좀 그런 거리였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갈수록 쇠락해가는 동성로 부활을 위해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우선 관광 활성화 부문으로 2024년까지 동서남 북성로 일대 1.16제곱킬로미터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늘 열려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옛 중앙파출소를 거점으로 곳곳에 버스킹 무대가 들어서고 도심 공실을 임대해 청년들에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족자본 최초의 백화점 무영당을 비롯해 다양한 근대 건축물도 끼와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또 상인들이 저층과 옥상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중앙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성로를 중심으로 교동, 향촌동, 종로, 로데오 거리 등 주요 공간들의 특성이 보다 강화되어 도심 전체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 중심인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TBC는 최근 대구 시내버스 기사의 대낮 음주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버스 회사의 허술한 음주 측정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대구시가 뒤늦게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대구한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2%로 면허 취소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건 버스 회사의 허술한 음주 측정 때문입니다. 오후 근무자는 자율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데 사고를 낸 기사는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버스 회사에만 음주 측정을 맡기다 보니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데다 행정처분을 국은 몫으로 돌리며 대구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 전반적인 정책부터 해서 집행까지 모든 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만큼 대구시가 책임지고 전수조사하고. 대구시와 달리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운전자 음주 측정 여부와 시간, 측정 모습 등을 웹서버에 기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값이 나오는 경우는 다시 담당자인 저한테 문자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특이사항이 발생해도 바로바로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감점이 좀 크기 때문에. 대구시는 TBC 보도가 나간 뒤 뒤늦게 업체들의 음주 관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페널티라든지 과징금 부과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좀 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음주운전 측정할 수 있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버스기사 음주운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구시 대처에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인근 절개지 붕괴 구간이 9일 전면 개통될 전망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구간에서 응급복구를 실시해 어제 상행선 1개 차선 통행을 재개한 데 이어 9일 나머지 1개 차선과 하행선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너진 바위 덩어리와 토사 600여 톤 가운데 200여 톤을 제거했고 복구와 안전 진단에 사나흘 걸릴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전환에 나선 DGB 대구은행은 두세 달 내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 지역 기반의 시중은행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 점유율을 확대하며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겠다는 건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한 대구은행. 56년 동안 쌓은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점유율을 높여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매기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브랜드 효과 그리고 조달 금리 차원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잘 콜라보하면 충분히 이 시중은행하고도 나아가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 전국에서 창출한 이익과 자금을 지역 경제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핀테크 혁신기업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상생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만간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경영 계획을 세워 늦어도 10월까지는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연말 이내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어떤 그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2, 3개월 안에는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은행 명칭 변경은 전국 인지도와 글로벌 역량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줄면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고 신공항 건설 사업 금융 지원과 우량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그동안 저평가된 기업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방은행 이미지 탈피와 캄보디아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는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소멸, 갈수록 치열해지는 은행권 경쟁 구도 속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악기 가운데 하나가 가야금인데요. 하지만 가야금 만드는 과정을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고령에서 가야금 줄을 만드는 명장의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박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마리 학이 노니는 듯 가야금 12줄에서 튕겨나오는 1500년 전 대가야의 선율입니다. 가야금 명인 우르게 땅 고령에서 이 소리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에 고치에서 뽑은 생사 가닥들이 하나로 합쳐져 얼레에 분주히 감깁니다. 이렇게 감은 명주실을 기계로 한 번 더 꼬는데 건조해져 끊기지 않도록 물을 먹여주는 건 필수입니다. 굵기와 꼬는 정도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는 만큼 좋은 소리를 만드는 건 명장의 감각입니다. 눈매를 정확히 봐주는 겁니다. 최고 좋을 때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멈춰야지만은 계속 빠지는 게 안 되거든요. 적게는 30가닥, 많게는 80가닥을 한 줄로 꼰 뒤 소나무 방망이에 감아서 삶고 말리는데 이 과정에서 송진이 스며들어 강도를 높입니다. 가야금줄 하나가 감당하는 힘은 보통 5kg 정도. 12개 줄이니 60kg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덥고 습해야 실이 끊기지 않는 만큼 해마다 7월 무렵 줄을 제작하는데 금속 줄을 쓰는 다른 나라 현악기와 달리 명주실로 만드는 건 우리만의 전통입니다. 울림통으로 쓸 오동나무는 나무 진이 다 빠져 소리 변화가 없을 때까지 말리고 또 말려야 합니다. 가야금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5년. 200여 가지 공정에 1000번 이상 손길이 가야 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35년째 가야금을 만들어 온 장인은 명맥을 언제까지 이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좀 지원이 된다면은 많이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 수만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고령 우룩박물관은 17일까지 가야금줄 제작 현장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TBC 박철입니다.
이달 중순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함한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TBC는 경북 지역 특화단지의 장점과 유치 전략을 알아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구미가 왜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의 최적지인지 이혁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구미공단 SK실트로를 둘러본 뒤에 실리콘 웨이퍼 신규 공장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안보 전략 자산인 만큼 투자 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구미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SK는 향후 1조 2천억을 투자하여 웨이퍼 생산 공정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또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고 앞으로 경북에 4년간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에는 12인치 웨이퍼 세계 3위 생산업체인 SK실트론과 통신용 반도체 기판 세계 1위인 LG이노텍 등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340여 개 업체가 집적해 있습니다. 부지와 공업용수 공급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위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구미 5국가 산단 내 2단계 부지에는 269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이 있고 반도체 산업에 필수인 초순수 공업용수와 전기 공급도 여유가 있습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과 직선거리 10km 이내에 있습니다.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경북 전체의 경제를 도약시키는 문제입니다. 부지도 있고 물도 있고 전기도 있는 우리 구미가 최적지이고. 경북도와 구미시는 포스텍과 경북대를 중심으로 지역대와 전문대, 특성화고와 함께 초격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10년간 대학과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 등 2만 명을 육성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우리 지방정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가 되면은 여기 많은 기업들이 또 올 거니까 그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청년들이 머무는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구미에 UCT도 조성됩니다. 이처럼 구미는 반도체 부품 글로벌 기업과 공장 부지에 인력 양성까지 국내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합니다. 그동안 각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지방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 지방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닻을 올립니다. 지난 5월 특별법이 통과되고 7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지역 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만들고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모든 부처가 나서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그 작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시대 지원단도 운영합니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발전 특구의 조속한 지정과 운영을 위해 정부는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별법에 빠진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새로 넣는 개정안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교육특구를 이러한 정책들을 보육과 돌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입 이것을 묶어서 하려는 것을 이제는 분절적으로 좀 비효율적이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시작을 하고 오는 10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9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해 10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된 뒤 9개월 만에 제외됐고 대구 중구와 남구, 포항과 경주는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 사업자가 주택 공급 목적으로 용지를 사들일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습지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고령군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은 고령군이 달성습지 바로 앞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면 생태계 파괴와 식수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공사가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건축주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벽돌과 철근을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고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공사가 석 달 만에 재개됐지만 반대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건축주가 공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안동시에 주소를 둔 안동 지역 대학생들에게 내년부터 학업 장려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안동시와 안동대, 가톨릭 상지대, 안동과학대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안동에 주소를 둔 대학생은 2,400여 명으로 안동 지역 대학생 가운데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수출 1조 원을 돌파한 경북 농식품 수출액이 올해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4억 6,1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참외와 복숭아, 포도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가공식품은 붉은 대게살과 주류 등이 수출을 주도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 48.4%, 중국 20.7% 증가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대구시가 쪽방에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으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해 22개 동에 77대의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 후원을 받아 에어컨을 설치한 쪽방에 이달과 다음 달에 사용하는 전기 요금을 에어컨 한 대에 월 5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